조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입니다. 총리님, 총리님, 저는 그 사법부 수장의 최고 사명이 사법부 독립 그리고 법관 독립 지키는 것이고, 또 법원과 법관을 권력이나 선동 여론 등 그런 외압으로부터 지켜주는 병풍 역할, 바람막이 역할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꾸로 해왔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인 사법농단 조사를 주도해가지고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검찰을 법원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법관 100여 명을 검찰 수사에 넘겨줬고 후배 법관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 사건들이 지금 줄줄이 무혐의 나고 무죄가 나오는데도 이분은 사퇴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은 후배 법관하고 거짓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사법 독립, 상권 분립을 파기하고 사법을 권력에 예속화시키고 법관 독립을 파괴하고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제가 국무총리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께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원장님은 임명 당시부터 자격이 있나, 자질이 되나, 정치 편향성은 어떠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장 까민자부터 해가지고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제기됐는데 취임하고 나서도 공관 수립 문제, 자녀 동거 문제 등으로 해서 계속 구설수가 나가지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신과 채통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정권하고 짜고 후배 법관 부당 탄핵을 추진한 그런 혐의가 드러나고 있고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이제 저는 김 원장께서 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실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법원에 사과하고 깨끗하게 물러나시기를 고언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더 치욕적인 일이 저는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고 잠시 그런 죄업을 피하는 대신에 나중에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총리님께 드린 질문이 아니고 김 대법원장께 고언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정권하고 짜고 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좀 약간 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이건 총리님께 질문 드립니다. 예. 민주당의 오늘 탄핵으로 법관들이 불안감에 쌓입니다. 앞으로 권력 비리를 단죄하는 판결을 하면은 자리에서 쫓겨나고 변호사 업무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눈으로 지금 보게 됐습니다. 명예로운 법관직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생계의 위기에까지 몰리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법관들이 오늘 이 탄핵 결과를 보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강단이 있는 판사라도
판결문 쓸 때 정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개인이 단일 사건에 대해서 특정 판사에게 그 재판에 개입하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은 오늘 민주당은 집권당 조직이 집단적으로 권력형 비리 전체에 대해서 전체 법원의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집단적으로 헌법 위반 탄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길 집권당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를 저는 이제라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판사님들도 법 앞에 평등하시죠. 그래서 국민 누구든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판사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판결문이 이렇게 보도된 걸 보니까 그 임 부장님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오늘과 같은 사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뭐 거의 모든 판사님들은 그런 대상이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법을 잘 지키고 헌법을 어길 일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이제 탄핵을 하는 문제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표현은 저도 좀 잘은 모르지만 전공을 헌법을 했는데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적 가치, 정신, 취지로 비추어 볼 때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는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헌법상의 탄핵은 기관의 자체 징계나 형사처벌보다도 훨씬 더 그걸 넘어서는 헌법적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중대한 사안이 헌법적 위반 사안일 때 진행된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헌법의 포괄적인, 추상적인, 일반적인, 원론적인 정신이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을 탄핵으로 대상으로 삼는다면은요, 이 국회가 탄핵하다가 끝날 겁니다. 헌법에 분명히 국무위원회 제청권 총리가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의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우리 헌법 전문에 영토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는 국회에 속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현실의 행위는 이 조항에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 대통령 탄핵할 수 있습니까? 정신에, 취지에 맞춰서 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헌법적 범죄라고 해서 탄핵을 하고 대통령을 쫓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안은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탄핵을 강행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눈에 나온 이야기지만은 헌법재판소 가면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그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건 결국은 법관들을 겁박할 목적 또 특정인의 보복이나 한풀이 목적으로 탄핵을 악용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헌이나 위법적인 탄핵 또 법원을 겁박하는 또 개인적 보복 목적 또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내용도 준비되지 않은 국회법상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이런 졸속 탄핵, 날림 탄핵은 이제라도 거두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국회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도 법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헌재로 이송을 하면 헌재에서 헌법에 따라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하고 이제 우리 국회는 좀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그 산업부 문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원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환경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원전 산업을 지금 철거시키고 계시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친환경이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주장하시면서 수출을 장려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그걸 또 북한이 지원한다는 그런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대통령 본심이요. 공약할 때, 탈원전 공약할 때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현혹되어서 잘못했구나라고 지금 깨닫고 후회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았지만은 국내에 대해서 하고 대북, 대외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예, 그 에너지 전환이라고 아마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석탄 발전이나 그 이전에는 이제 수력 발전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원전이 각광을 받던 시대도 있었는데 후쿠시마 이후에 이쪽 서방 쪽에서는 원전을 별로 지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소형의 스마트 원전이 검토는 되고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후쿠시마 이후에는 대형 우리 APR 1400 같은 그런 대형 원전은 거의 짓고 있질 않아요. 물론 일부에서 그런 이 노력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의 면적에 비해서 원전의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세계적인 트렌드가 에너지 전환,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짓고 있는 원전까지만 짓고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지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의 수명이 앞으로 50년 혹은 60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탈원전이란 말은 이름이 잘못 붙여진 거예요. 탈원전이 아닙니다.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는 추가로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앞으로 반세기 이상 원전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우리 원전도 메인티넌스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만약에 우리가 수출할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익에도 부합하고, 또 그 원전을 필요하는 나라에는 최고의 안전하고 기술력 있는 대한민국의 원전을 갖는 것이 저는 그 나라의 국익에도 합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총리님, 아까 USB 열람은 정상 간에 오고 간 것이기 때문에 공개 불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정상 간의 대화든 협상도 법에 합치돼야 되고 위법하거나 불법한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결국은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협상도 다 비밀 속에서 유지가 진행되고 통치 행위라고 해서 다 가려졌지만은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특검하고 남북 불법 송금 다 단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은 전 업계에 위해서라도 다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들에게 다 공개하지 않더라도 여야 대표들한테만이라도 의혹이 되는 그 부분, PT니까 딱 그 부분만 잘라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이 없으십니까? 예, 이미 정의용 후보자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혀 원전이라는 데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걸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USB 문제도 그렇고 산업부의 원전 관련 보고서도 그렇고 제가 아는 한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될 사안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당연히 국회 나오기 전에 확인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USB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 내용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직접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다는 말씀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원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치중하는 게 옳다. 그런 일에 열중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어서 하여튼 국회에서 그 산자부 건이든 USB 건이든 이거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왜 그 몇 달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뜬금없이 원전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전에도 한 적 없고 그 이후에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원전 얘기를 한 건 저는 잘 모르는데요.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USB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정상회담 두 분 간의 직접 회담 이외에 다른 루트로 혹시 경수로 문제가 남북 간에 협의된 일은 없습니까? 원전 문제가요? 예. 원전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선 NPT에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는 아까도 그 이전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IAEA 사찰도 받아야 되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정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미 국민들께서도 산자부의 이 문제에 대한 그 해명 내지는 설명을 듣고 그런 거구나. 이미 저는 이건 끝난 사안이라고 봅니다. 총리님 말씀이 상식에 부합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미국 제재, 유엔 제재가 있는데도 어떻게든 그걸 뚫으려고, 구멍을 내려고, 약화시키려고 이건 아니에요. 시도를 해왔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혹시 무슨 인도적인 지원이나 작은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게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그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 통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신뢰 관계를 깨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철저히 지키는 것이고 또 미국과의 사전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무 레벨의 워킹 그룹이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다 그런데 원전은 더더욱 이건 뭐 전혀 이제 고려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미국과 협의조차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아주 이 생뚱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시간을 낭비하고 정쟁을 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사는 비극의 역사입니다. 대통령의 불행은 헌정사의 불행, 나라의 불행, 국민의 불행이고 천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징크스의 예외를 문 대통령이 만들길 기대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심으로써 이 징크스의 고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문 대통령 자신이라도 이제는 예외가 되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 또 적폐몰이 와중에 돌아가신 분, 다친 분, 상처받은 분들의 그런 억울함, 원통함,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둠 속에서 증오나 저주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결자 해지로 이걸 해원하고 풀고 가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권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자도 또 어느 국민도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저는 시대의 전환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동의 없이는 이제 설령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도 함부로 행사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 가히 이제 국민 결재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한데, 저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깊이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매사 이게 좀 성숙해지는 이제 그런 전 단계도 필요한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리기 전에는 대통령이 하시고 싶어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게 저의 판단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국민 동의 없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앓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생명경시 풍조입니다. 그 상징적 사안이 무분별한 낙태와 태아 사례입니다. 태아를 마음대로 죽이는 사회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낙태 문제는 죽어가는 태아나 태아를 포기하는 산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제가 제출한 낙태법이 반드시 처리돼서 이것이 생명 존중 운동의 시작이 되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